자, 이제 24번째 시간입니다. 채취원의 촉규화 시작할게요. 여러분, 촉규화는 무슨 뜻이냐면 접시꽃이에요. 여기 적혀 있죠. 그래서 접시꽃의 한자어고요. 여기서의 접시꽃은 채취원 화자 자신을 비유하는 꽃입니다. 저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채취원의 삶은 불행했잖아요. 이 사람은 육두품이었기 때문에 더 뛰어난 그 벼슬로 올라가지 못했죠. 그 스토리가 여기 작품 자세히 읽게 다시 나와 있어요. 이 볼게. 신라시대에 태어난 채취원은 신동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육두품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하지만 당나라에서조차 그는 작은 나라에서 온 이방인에 불과했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자, 창작 시기를 당나라 유학 시기로 보든 귀국 이후로 보든 간에 채취원은 결국 이 수레에 탄 사람들은 자신 즉 촉규화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그저 부질없는 벌과 나비만 자신을 찾는 처지를 촉규화를 통해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시를 다 읽은 것 같지 않아요? 자,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자, 주제는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한탄입니다. 이거는 최초의 인생을 알면은 이해가 가시죠? 육두품이라서 금수저가 글쎄 더 낮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최초원 정도면은 귀족이잖아. 높은 사람인데 더 높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내 처지가 조금 안타깝겠죠. 그리고 선경우조의 대칭구조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여기 오른쪽 보시면 글자 수가 몇 개예요? 5개죠. 그리고 8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 쓸까? 오언 율시예요. 8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선경후정의 대칭구조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후정을 얘기하면은 여기서 딱 반띵 돼서 해면 되겠네. 반띵 여기가 선경 후정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면 이건 뭐야? 이게 바로 촉규화죠. 이거는 화자 자신을 뜻한다 그랬죠?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에서 몇 번째 유형? 4번째 유형 매개체 그 중에서도 여러 갈래 중에서 뭐다? 이거는 작가의 분신입니다. 작가 그 자체, 촉규화는 작가 그 자체. 그리고 자연물에 의탁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면 똑같은 말이야. 그 어려운 말을 표현하면 자연물에 의탁하여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리법을 사용한다. 바로 있어. 물음표 바로 보이죠? 서리법. 좋아요. 자, 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적막한 황무지 한 모퉁이에. 야, 이 배경이 왜 이러냐? 배경이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뭐가 있대? 다복하게 꽃이 피어 가지를 눌렀네 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꽃송이는 사실 뭐겠어? 촉규화겠지. 촉규화가 피었는데 적당히 핀 게 아니야. 다복하게. 그러니까 이게 다복하게가 무슨 뜻이냐면 좀 탐스럽게 이런 거야. 탐스럽게 꽃이 피어서 어떤 일이 생겼어? 가지가 휘었어. 왜? 만약에 꽃이 이렇게 커요. 만약에 가지가 너무 얇으면 이게 막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잖아. 꽃이 무거워가지고 막 고개를 숙일 거 아니야. 꽃이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꽃이 다복하게 탐스럽게 피었다는 얘기는 뭐를 상징하냐면 나 완전 똑똑해 이 말이에요. 즉 어려운 말로 화자의 완숙한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좀 성숙한? 완성되었어? 성숙이. 완숙한 학문적인 경지예요. 화자의 완숙한 학문적인 경지를 뜻한다. 그래서 여기가 다복하게, 탐스럽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꽃은 어디에 피었다고? 너무 슬픈데 피었다. 자, 적막한 황무지 한 모퉁이에 피었대요. 이거 되게 쓸쓸하잖아요. 쓸쓸해서 이거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죠? 그리고 촉규화가 핀 장소를 뜻해요. 그죠? 촉규화가 핀 장소가 좋지 않은 거야. 적막하고 막 무슨 막 쓸쓸하고 막 거칠고 막 황무지가 그렇잖아요. 막 거칠고 그만 쓸쓸한 곳에 꽃이 다복하게 피었어. 정말 이 세상에서 이 거지 같은 세상에서
나만 잘났네. 나는 너무 신동이네. 나는 근데 하필이면 육두품이네.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어요. 다음. 이제 장마비 그치니 향기가 가볍고. 그럼 이때 이 향기는 꽃향기잖아요. 그럼 얘도 이거야. 그지? 꽃향기니까 화자의 완숙한 학문적 경지를 상징한다. 보리바람에 그림자가 흔들린다. 자, 이제부터 이제 정서가 나와요. 수레와 말에 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레타니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차 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나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만이 마차를 타고 다녀요. 안 그러면 걸어 다니죠. 근데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누가 나를 알아봐 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를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날 아무도 돌아봐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냥 말하는 거야. 누가 나를 보아줄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설의법이다. 자, 그리고 벌과 나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벌과 나비 때는 이거와 대조적인 시어예요. 그래서 수레탄 이와 글씨를 예쁘게 못 써서 쌤이 어떡해. 펜이 좀 어려워. 술에 탄 이와 대조되는 사람들 누구야? 벌과 나비 때. 술에 탄 사람들은 임금 혹은 높은 사람들, 얘는 벌과 나비는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한 꽃인데 내가 이렇게 이런 황무지에 피어가지고 높은 사람들 눈에 띄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하찮은 벌과 나비만 나를 알아봐 줄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거친 밭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학문적으로 많이 완숙한 꽃이지만 나의 태생이 내가 좀 거친 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임금이나 고관 대작들한테 무시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화자의 분신이죠. 화자 그 자체죠. 이런 말을 이걸 다른 말로 화자 자신을 비유한단 말 하잖아. 여기 위에 이걸 다른 말로 화자 자신의 초상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스스로의 초상화. 이거 스스로니까 자화상으로 바꿀까? 이게 더 자기의 그림 같네. 자화상. 자화상. 혹은 자신의 애달픈 처지의 초상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은 거죠. 작가의 분신을 뜻하는 다른 말인 거지. 자화상, 스스로의 초상화 이런 말 다 같은 말이겠죠? 그러니까 작가의 분신이란 이야기니까 촉규화는 자연물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탄이는 나한테 어떻게 해? 이 사람은 화자를 어떻게 대한다?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화자가 있는 거야. 화자가 이렇게 있을 때 수레탄이는 화자한테 무엇을 준다? 무관심을 준다. 근데 벌과 나비 때는 화자에게 어떤 관심을 준다? 되게 부질없는 관심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부질없는 관심을 준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벌과 나비 같은 하찮은 것들을 다른 말로 소인배라 그래요. 좀 속이 좁은 사람들? 작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겠네. 소인배만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거야. 좀 약간 되게 알맹이 없는 한사람들만 나 본다는 거지. 다음 천안 땅에 태어난 거. 야, 천안 땅 어디야? 이 사람 신라인 혹은 뭐겠어요? 육두붐이라는 거의 한계. 괜찮죠? 거기서 태어난 걸 스스로 부끄러워해. 왜냐면 내 신분 때문에 느끼는 소외감. 여러분, 우리는 진짜 좋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신분 차별이 없잖아. 자, 다음 사람들에게 이제 버림받은 것처럼 슬퍼한 말 하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거의 체념한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봐봐요. 시가 부정적이죠. 좋은 일 없잖아요. 부정적이죠. 근데 나 극복할 거야, 이겨낼 거야 이런 말 없죠. 눈물 슬퍼할 만하군 이러고 끝나죠. 그러니까 얘는 긍정적인 어떤 희망의 거기로 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체념적 정서를 드러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너무 슬프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밑에 결정은 지었고
여기 볼까? 결정적 시어. 자, 꽃은요,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것으로 특히 다복하게 핀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적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고전시가에서는요, 자연물에 의탁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경우, 다른 말로 뭐? 객관적 상관물. 자, 고전시가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 알겠죠? 앞으로 이 촉규와는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뭐, 이게 여러분, 매, 난, 국, 주 이런 말 하잖아요. 매화, 난초, 국화, 죽은 대나무. 이런 것들이 우리 뭘 상징해? 지조, 절개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 시가를 볼 때 매화, 난초, 뭐 국화, 대나무 아니면 뭐 소나무도 마찬가지고 소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 지조 절개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럴 때 화자의 태도가 예찬적 태도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 자연물을 예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시는 촉규화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화자는 촉규화를 되게 예찬적 대상으로 보고 있다. 혹은 이 촉규화를 긍정적 시어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최치원이 나는 너무 슬퍼. 이 슬픈 내가 마치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촉규화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촉규화 불쌍한 사람이잖아. 지금 삼각형 불쌍한 상황이잖아요. 이걸 예찬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는 부정적인 현실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연물이 나온다고 다 예찬이고 자연물이 나온다고 다 지조절기가 아니라는 거야.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는 심도 깊게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